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부터 마까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 단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폭행이란 걸 했네요. 때렸다는 거죠. 폭행을 하면 뭘 받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수사라는 걸 받아요. 경찰, 검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갑과 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사나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수사라고 하죠. 그 결과 갑이 구속 기소됐대요. 재판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판 도중에 구속 집행이 정지돼서 다시 불구속 상태가 됐대요.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구치소에 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 대법원에서 원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직전에 재판한 법원을 말해요. 그런데 이 판결을 확정해줬대요. 결국에 무죄가 확정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면 맨 처음 단계에서 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을의 고소가 필요하다. 폭행이라는 죄는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죠. 2번을 볼게요. 나에서 구속 적부 신결과 정지되었을 것이다. 구속 적부 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사용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 시간적 한계의 기준점이 바로 기소라는 거죠. 기소 전에는 적부심을 통해서 얘를 구속한 게 적당해, 부적당해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기소가 되고 나서는 이제 적부심은 쓸 수 없고 재판 도중에 정지되려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보석이라는 제도예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제도죠. 일정한 돈을 만약에 내가 도망가면 이 돈을 몰수해도 좋다라는 취지의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 적부 심사 결과 나에서 됐다고 하면 틀린 거죠. 3번. 갑은 라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정말 누가 봐도 얘가 얘를 때린 게 맞아요. 목격자 100명, CCTV 있었고. 그래도 우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이 사람을 무죄로 추정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이걸 외워 놓으셔야겠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얘한테 그 갑한테 시민이 가진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도 쓸 수 있고 재판에서 자기가 다툴 수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보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도 적용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갑은 마 이후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이라는 건 무죄 혹은 무혐의 취지 불기소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지금 무고한 사람을 막 구속해놓고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고 괴롭혔다는 거죠. 누가 봐도 만약에 이 사건에서 무죄가 되려면 갑이 폭행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이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는 이 재판에 받았던 이 당사자인 갑이 국가에 대해 보상해달라라는 취지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피해자였죠.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게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실제로 징역을 받게 될 위기가 있는 이 피고인이라는 사람과 이 피고인을 공격하는 검사라는 사람이 있죠.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거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항소와 상고라는 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이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를 할 권리가 피해자에게는 없다는 거죠. 피고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당사자에게 부여된 권리.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